특별히 우유에 들어있는 단백질은 IGF-1 인슐린 유사 성장 호르몬을 증가시켜서 암의 성장을 촉진하게 하는데 유방암이나 전립선암, 뇌암, 결장암, 폐암의 위험성이 높아집니다. 자, 오늘은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또 굉장히 중요한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굉장히 중요한 공부하셨는데 기억나십니까? 예, 존 맥두걸 박사의 어느 채식 의사의 고백이란 책을 쓰신 존 맥두걸 박사의 자서전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자전적인 힐링 스토리라고 할까요? 그래서 존 맥두걸 박사는 지난번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18살에 중풍병에 걸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온갖 지병을 다 가지고 있는 종합병원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맥두걸 박사가 의사가 되기로 결심한 것은, 의대에 가려고 결심한 것은 자기 병을 고치기 위해서 의대에 진학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의대를 졸업하고 많은 환자들을 진료를 하지만 현대의학의 약물의 한계를 느꼈고 그것으로 자신의 병도 고치지 못한 것을 경험하면서 이제 맥두걸 박사가 눈을 뜬 것이 환자들에게 정말 생명의 길로 환자들에게 근본적인 레디칼 리미션 상태로 들어가게 하는 그런 방법이 무엇일까? 그리고 다리를 절뚝절뚝 저는 자신조차도 자신의 병을 고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때 맥두걸 박사가 연구하게 된 것이 바로 영양의학입니다. 그래서 맥두걸 박사가 자신의 병도 고치고 많은 맥두걸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은 말기 암 환자들과 난치성 질환자들을 고칠 수 있었기 때문에 맥두걸 프로그램에 다녀가시는 많은 환자분들이 마치 하늘마을에 오셔서 여러분들이 일주 간격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테스트할 때 일주일마다 여러분의 혈액이 맑아지고 건강 레벨이 올라가는 것을 보시는 것처럼 맥두걸 프로그램을 다녀가신 분들이 많은 경우에 회복이 되는 그런 사례들을 이제 많은 환우분들에게 이제 공유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도 이어서 중요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꼭 보약처럼 챙겨 먹는 이 음식이 알고 보니까 여러분의 뼈에 구멍을 송송송송 내고 뼈 질환을 불러일으키고 여러분에게 암이나 인슐린 라이크 그로스 팩터 1이나 메티오닌이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암을 생성하게 하고 암을 성장하게 하고 암을 전이시키는 주범이 바로 여러분들이 식단에서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던 바로 동물성 단백질과 동물성 지방이 여러분의 몸에 치명적인 독소로 작용한다는 사실을 공부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시간에 맥두걸 박사는 어떻게 해서 자신의 이 중풍병을 고쳤고 다리를 쩔뚝쩔뚝하는 그런 관절에 있는 염증들을 다 치료할 수 있었는지 그 힐링 스토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힌트가 딱 나오네요. 여기 뭐예요? 자, 우유. 당신의 뼈를 튼튼하게 하는가 아니면 낙농 어깨를 튼튼하게 하는가? 먼저 맥두걸 박사님은 퀘스천, 질문부터 하고 들어갑니다. 자, 그럼 칼슘은 채식을 통해서 충분히 얻을 수 있나요? 우유나 치즈로 보충해야 하는 건 아닌가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늘마을에 오니까 풀뿌리밖에 안 줘서 내가 무슨 염소도 아니고 그래서 과연 이 단백질이나 지방질이 부족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또 칼슘이 부족하지 않을까요? 저는 병원에서 현저하게 칼슘 수치가 떨어지는데 칼슘이 부족하지 않나요? 오늘도 몇 분이 그런 질문들을 하셨어요. 오늘 또 교수님 한 분이 오셔서 체크를 해보니까 그러세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아마 여러분이 해답을 얻으셨습니다. 자, 채식을 하면 칼슘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유나 치즈로 보충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야 될 것 같으시죠? 자, 답입니다. 2006년 영국 의학저널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소에서 나온 우유 및 유제품을 자주 먹는 사람들은 노년에 골다공증, 이게 뭐예요? 뼈에 구멍이 송송송송 생기고 또 뼈가 잘 부러지고 이런 골다공증, 골조성증, 골연화증 이런 뼈질환뿐만 아니라 엉덩이 골절에 걸릴 확률이 월등히 낮습니다. 높습니다.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던 상식과는 너무나 반전 드라마죠. 오히려 여러분들은 이 칼슘 수치를 몸에서 칼슘이 부족하다고 하면 당장 여러분들이 하는 것이 오메가3나 칼슘 보충제를 드시거나 또는 우유나 뼈국물을 드시는 것이 일반적인 사례입니다. 그런데 영양학에서 영국 의학저널에서는 소에서 나온 우유나 유제품, 요플레, 요거트 같은 유제품을 자주 먹는 사람들은 노년의 골다공증이나 엉덩이 골절에 걸릴 확률이
월등히 높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왜 우유의 단백질이 뼈에 심각한 손상을 주는지 한번 살펴봅니다. 여러분 이게 뭐 같으세요? 과자 같으세요? 뭐 같으세요? 이게 여러분의 뼈 그림입니다. 자, 이 뼈에 구멍이 송송송송 나는 게 보이십니까? 이게 고울다공증, 고울조성증, 고울연화증, 오스테오폴로시스, 오스테오말라시스, 본 네크로시스와 같은 이런 뼈 질환들이 사실은 왜 생기는지 이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칼슘 섭취가 증가하면서 엉덩이 골절과 신장 결석이 함께 증가했습니다. 여기 뭐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칼슘을 섭취하기 위해서 이제 칼슘 보충제를 드셨더니 엉덩이 골절이 더 잘 생기고 신장 결석이 증가하는 결과를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고울다공증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슨 습관입니까? 음식 습관이라고 합니다. 자, 단백질이나 산의 농도가 높은 식품을 섭취하면 위험은 증가하는데 어떤 위험이요? 뼈에 구멍이 생기거나 뼈가 약해질 수 있는 위험이 증가하는데 뭘 많이 섭취하면요? 단백질이나 산의 농도가 높은 식품을 자주 섭취하면 이러한 뼈 질환이 걸릴 위험이 증가하는데 특별히 고기나 생선이나 달걀, 우유, 치즈 등이 주범입니다. 자, 우리의 뼈는 우리가 먹는 산성 물질을 중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의 뼈가 어떤 역할을 주로 하냐면 우리가 먹는 산성 물질을 중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암은 뭐 때문에 생긴다고 우리 지금까지 공부하셨죠? 산성화된 음식, 산성화된 환경에 노출되었을 때 여러분의 세포에서 산소 포화도가 떨어져서 생기는 병이 무슨 병이다? 모든 것이 산소 포화도가 떨어져서 생기는 병인데 특별히 산성화된 음식이 뭐냐면 지난 시간에 공부하신 것처럼 동물성 단백질과 동물성 지방이 대표적인 산성화된 음식이라는 것을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고기나 생선, 달걀, 우유, 치즈 같은 음식들을 여러분들이 자주 드시게 되면 이런 산성 물질을 중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뼈가 하는 일입니다. 또 뼈는 그 음식,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에서 칼슘을 흡수하는 일을 하기도 합니다. 뼈의 역할을 보셨죠? 그래서 알칼리 성분이 풍부한 과일이나 채소와 같은 산 음식 위주로 드실 때는 이러한 부족한 물질을 채워 넣어서 뼈를 보호하고 뼈가 튼튼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이런 산성화된 음식을 중화시키는데 큰 역할을 해주는데 고기나 생선이나 달걀이나 우유나 치즈와 같은 정크푸드, 엠프티 칼로리 영양가 하나도 없는 이런 산성화된 쓰레기 음식을 죽은 음식을 자꾸 먹다 보면 뼈에 여러분이 자꾸 구멍이 생기고 계속적으로 이 산을 중화시키는 역할을 뼈가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재밌는 도표가 있습니다. 이 도표는 100칼로리당 신장의 산도를 표시합니다. 그래서 신장질환 환자나 간질환 환자들은 왜 이런 산성화된 음식을 피해야 되는지를 여러분이 이 시간에 캐치하셔야 합니다. 자, 여기는 100칼로리당 신장의 산도를 표시하는데요. 산도가 가장 높은 음식 순으로 나열이 되어 있고요. 밑에서부터 거꾸로 하면 알칼리가 가장 높은 음식 순으로 나열이 되어 있겠죠. 자, 여기 보니까 각종 음식에 포함된 산의 농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체다 치즈,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치즈가 산도가 어때요? 10이죠. 생선, 대구는 9.3, 닭고기는 7, 소고기는 6.3, 완두콩은 자, 여기까지 보니까 산도가 장난이 아니죠. 산도가 장난이 아니죠. 자, 치즈, 생선, 닭고기, 소고기 이 비율의 이 산의 농도를 보면 장난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뼈에 구멍을 내고 뼈를 약하게 하는 주범들이 바로 이런 치즈나 생선이나 닭고기나 소고기와 같은 동물성 단백질과 지방이 여러분의 뼈에 구멍을 내는 산성화된 음식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보세요. 완두콩은 산도가 1입니다. 밀가루 1, 감자 -5, 알칼리 쪽으로 쭉 가죠. 사과 -5, 바나나 -6, 토마토 -18.0, 시금치 -56.0. 이것만 봐도 여러분 답이 나오시죠? 여러분이 왜 병에 걸리는지, 여러분이 이 pH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지금까지 공부하셨습니다. 산성화된 음식이 여러분의 뼈에 구멍을 내고 여러분에게 유방암, 췌장암, 폐암 여러 가지 발암물질을 유발하는 가장 큰 요인이라는 것을 공부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유는 사람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송아지를 위한 것인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여기 보니까 뭐가 최악이에요? 여기서 산도가 가장 높은 게 치즈예요, 치즈. 사실 유방암의
이 유방암을 유발하는데 가장 강력하게 이 작용하는 요인 가운데 하나가 치즈입니다. 치즈는 뭘로 만듭니까, 여러분? 우유로 만들죠. 우유를 발효시켜서 치즈는 특별히 전신을 중독시킵니다. 치즈가 최악인데요. 이 우유 유제품은 지방 비중이 매우 높아서 더 위험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유방암 가운데 옛날엔 유방암이 이렇게 여러분들이 고질적으로 고생하지 않으셨는데 요새 삼중음성이나 허투, 호르몬 유방암 여러분 보시면 이 가슴이 안에가 다 아파서 농이 주주주주 흐르고 이 몸에서 썩는 내가 나고 여러분이 왜 고통당하시는지 모르는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잘못 먹은 음식 가운데 이런 산성화된 음식과 항생제와 호르몬제가 바글바글한 그런 것을 투여받은 소들에 의해서 이렇게 찔러봤을 때 그게 이제 우유를 짜는 건 줄 알았지만 우리 What the Health 다큐에서 보신 것처럼 고름이 줄줄 나오는 그런 상황에 있는 이 병든 소의 우유를 여러분들이 먹기 때문에 이러한 질병에 노출된다는 사실을 지금까지 공부했습니다. 자, 이 우유에 들어있는 단백질은 대표적인 지난 시간에 공부하셨던 것처럼 암을 만들고 암을 크게 하고 암을 신속하게 림프를 타고 전이시키는 주범이 바로 동물성 단백질 가운데 여러분 공부하셨죠? 무슨 단백질이었어요? 이름, 특정 단백질. 지난 시간에 다들 공부 안 하셨어요? 인슐린 라이크 그로스 팩터 1, IGF-1, 인슐린 유사 성장인자 1이라는 특정 단백질이 바로 암의 스위치를 올렸다 껐다 하고 유방암이나 전립선암 모든 암을 일으키는 유발인자라는 것을 공부하셨습니다. 특별히 우유에 들어있는 단백질은 IGF-1 인슐린 유사 성장 호르몬을 증가시켜서 암의 성장을 촉진하게 하는데 유방암이나 전립선암, 뇌암, 결장암, 폐암의 위험성이 높아집니다. 한 목사님이 자기의 건강을 지키시기 위해서 하루에 2잔씩의 우유를 드셨습니다. 그래서 전립선암, 처음에 전립선 비대증으로 생기셨다가 전립선암 4기가 되셔서 이제 이곳에 오셔서 원인을 모르시겠대요. 그래서 이제 차근차근 사모님 이제 공부하시면서 알려드리시면서 이제 식단의 개혁이 오시면서 건강이 회복하셨습니다. 자, 특별히 이런 호르몬성 암, 유방암이나 전립선암 같은 호르몬성 암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뭐냐면 IGF-1과 같은 인슐린 유사 성장 호르몬을 여러분들이 계속 드시게 되면 유방암과 전립선암을 촉진시키겠죠. 네. 이런 유제품은 각종 음식 알레르기뿐만 아니라 심각한 자가 면역 질환의 주범인데 류마티즘 관절염이나 천식이나 다발성 경화증과 같은 이러한 자가 면역 질환도 광범위하게 계속적으로 확산시킨다는 것입니다. 자, 이 제인 플랜트 여사가 쓴 책 여자가 우유를 끊어야만 하는 이유. 제인 플랜트는요, 자신이 유방암에서 이제 수술하고 괜찮은지 알았는데 계속적으로 5번, 6번, 7년 동안 5번이나 발병한 후에 제인 플랜트가 드디어 자기가 왜 계속적으로 이 유방암이 전이가 되고 재발되고 왜 이 전철을 밟는지를 깨닫게 되었는데 바로 우유를 끊어야만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유 속에 함유된 유당 락토스는 잘 분해되지 않아서 대부분 위경련이나 설사의 원인이 됩니다. 특별히 유제품의 여러 성분, 지난 시간에 배우신 것처럼 우리 이 존 맥두걸 박사가 얘기한 대표적인 3대 독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가장 좋은 영양소로 알고 있었던 대표적인 3대 독소가 뭐냐면 바로 동물성 단백질이 여러분의 혈관에 독소를 유발하는 주된 독소라는 사실을 공부했고 다음이 동물성 지방. 그래서 콜트 에세스틴 박사는 누가 범인이다? 여러분의 유방암이나 췌장암이나 전립선암을 유발하는 가장 큰 범인이 뭐다? 지방이 범인이다. 콜레스테롤 등과 식이섬유 부족, 복합탄수화물 부족 등으로 지방이 생겨서 질병이 발생한다는 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자, 이렇게 우유는 인간에게 해를 끼치려고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우유는 사실은요, 여러분들 드시라고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유는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송아지를 위한 것입니다. 다만 사자의 젖은 사자를 위한 것이고 우유는 송아지에게 6달 동안 먹이기 위한 것일 뿐 사람의 먹거리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연의 순리를 거스르면 반드시 여러분의 건강에 손해를 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한 것처럼 이 제인 플랜트가 여자가 우유를 끊어야만 하는 이유 이 책 한 가지만 여러분들이 잘 보셔도 또 좀 맥두걸 박사의 그리고 많은 이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왜 우유를 끊어야만 여러분들이 유방암이나 특별히 전립선암 같은 호르몬성 암에서 해방되실 수 있는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공부를 하셔서 이해하실 수 있겠죠? 집에 가시면 냉장고에 있는 우유 드셔야 되겠죠? 대신 여러분들 어떤 우유 드시면 돼요?
네, 오, 넌밀크 우리 유 여사님 공부 잘하셨습니다. 캐슈넛이나 아몬드나 여러분들이 각종 견과류를 이 조리되지 않은 생 견과류를 밤새 견과류에는 효소 억제 물질이 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밤새도록 생 견과류를 물에 불려 놓으셨다가 아침에 보면은 물이 시커머져. 발효 그 효소 억제 물질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깨끗이 두세 번 깨끗이 씻어서 2대1 비율로 믹서기에 가시면 돼요. 어떻게? 견과류 1대 물 2의 비율로 고속 믹서 바이타믹스 같은 데다가 드를드를 곱게 갈아서 소금 조금 넣으면 정말 맛있는 넌밀크가 됩니다. 자, 모르시면 제 이 건강 강의에 넌밀크 만드는 방법을 보고 배우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동물성 단백질, 동물성 지방이 얼마나 치명적으로 여러분의 몸에 이 건강을 악화시키는지를 공부하셨기 때문에 대신 건강한 우유로 여러분의 건강을 회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